네, 널널한 박교수의 C 강의. 오늘은 오버플로우와 상수 및 매크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변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변수에는요, 자료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값에는요, 사람의 나이 정보, 이걸 자료값이라 합시다. 그렇다면 0에서 한 130 이내겠죠. 그죠? 물론 더 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큰 값은 필요 없잖아요. 1000만 이렇게 필요 없죠. 근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수억 킬로미터죠. 그래서 매우 큰 값이고요. 그래서 C 언어는 각 자료 값에 맞는 이런 다양한 자료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쇼트형 같은 경우 2바이트, 그죠? 2바이트는 16비트 값인데요. 마이너스 값으로는 32,768부터 플러스 값으로는 32,767까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쇼트 값으로는 사람의 나이 같은 경우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얘보다 더 큰 경우, 그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 수억 킬로미터다 할 때 인트형의 변수가 필요합니다. 인트형은요, 4바이트, 그러니까 32비트 값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1억 4,748만부터 플러스 21억 4,700만까지, 그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보다 더 큰 값,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롱형입니다. 그죠? 롱형은 8바이트니까 64비트 값. 그래서 무려 922경, 그죠? 마이너스 922경부터 플러스 922경까지. 어마어마한 수를 표현할 수 있죠. 정수형에는 short, int, long, unsigned short, unsigned int, unsigned long 이와 같은 타입들이 있고요. 각각의 자료형이 표현할 수 있는 바이트와 범위 값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인트형은 좀 특별해요. 인트형은 CPU가 메모리에서 한꺼번에 읽어서 처리할 수 있는 비트의 크기와 관련이 있고요. 이제 롱형은 이제 여기서는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는요 64비트 정수형을 표현할 수 있어 가지고 무려 무지무지 큰 변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사람의 나이는 음수 값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 unsigned라는 거 붙여요. 그러면 더 큰 자양수, 더 많은 자양수, 그러니까 65,535까지의 큰 값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값의 한계는요, limit.h라는 헤드 파일에 정의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limit.h라는 코드가 있죠. 헤드 파일이 있죠. 얘가 뭘 갖고 있냐면요, 이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C 컴파일러의 최대값과 최소값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include 시키고 short shrт max shrt min 얘를 실행하면요, short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그리고 unsigned short 중에서 최대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unsigned short의 최소값은 당연히 0이겠죠. 그 다음에 int 값 중에 max, min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21억부터 마이너스 21억까지. 그 다음에 unsigned니까요 42억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long 값의 max하고 min인데요, 한 922경부터 마이너스 922경까지. unsigned long의 max는요 1844경. 굉장히 큰 수입니다. 이 숫자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컴파일러에 따라 가지고 롱이라는 타입도 있는데 그 놈의 max, min 값, 그 다음에 캐릭터 비트가 몇 비트인지, 그 다음에 캐릭터 min 값, max 값과 min 값, unsigned 캐릭터의 max 값, 이런 것들이 limit.h에 define 되어 있습니다. 변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죠. 그죠? 아무리 long 값이 표현할 수 있는 게 992경이라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수가 있을 수 있죠. 이것보다 더 큰 경우 수를 저장하려면요, 오버플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쇼트형의 변수는 어떻습니까? 32,767이 최대값이죠. 얘에다가 더하기 1을 시킵니다. 그럼 32,768인데 얘는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요, 오버플로가 발생해서 실제로 저장될 때는요, 마이너스 32,767이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이 됩니다. 오버플로우 예제는 이와 같은 코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오버플로우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쇼트 값의 맥스 값을 여기에 저장해 놨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unsigned 쇼트 값의 맥스 값을 저장해 놨어요. 자, 쇼트 값의 맥스 값이 여기 저장되어 있죠. 여기다가 1을 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unsigned 쇼트의 맥스 값이 저장되어 있죠. 여기다가 또 1을 더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컴파일 해보면요. 엉뚱하게도 쇼트 값의 최대 값보다 1 큰 값은요. 마이너스 32,768이 나오고요. unsigned 쇼트 값의 최대 값보다 1 큰 값, 이 값은 0이 돼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만보계에서 최대값 999를 넘으면요. 예를 들어 0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다음으로 상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콘스탄트라고 하는 이 상수는요. 한번 값이 정해지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디어스라는 것은 변수죠. 그래서 자유롭게 300, 400, 500과 같이 값을 읽고 쓰고 덮어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주율 파이는요 3.14 이 값은 그냥 변경하면 안 되는 정보들이죠. 그래서 얘는요 상수선을 하는데요. 정수 상수는 12, 100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형 같은 경우 컴파일러가 디폴트로 인트형을 지정해 주는데 명시적으로 내가 롱형 값을 넣고 싶다. 그때는요 1, 2, 3에다가 L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건 롱형 정수값이 되고요. 이런 형에는요 U 혹은 L 혹은 UL 이런 게 있어요. 각각은 unsigned int, long, unsigned long 값을 의미합니다. 정수 상수 중에는요 8진수나 16진수로 정수 상수를 표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진법으로 표기를 할 때는 0을 붙여줍니다. 0, 1, 2를 쓰게 되면요 이건 8진수예요. 10진수 10은요 8의 자리수 1과 0의 자리수 2가 들어가죠. 그래서 0, 1, 2, 8진수 0, 1, 2는 10진수로 표기하면 10이죠. 그래서 정수 상수 앞에 0을 붙이게 되고요. 16진수는 0x, 제로 x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10진수 10은요. 16진수로는요. 제로 xa가 되는 거죠. 기호 상수는요. 이와 같이 1120 이와 같은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환율, 예를 들어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때 그 환율 값이 1120이라고 하면요.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바뀔 수 있죠. 이와 같을 때는요. exchange라고 exchange rate과 같은 기호 상수를 쓰면 편리합니다. 요렇게 숫자 상수 1120 이거는 리터럴 상수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요거를 기호 상수, 그러니까 상수에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장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환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10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리터럴 표기법으로 하면 모든 프로그램 안에 변수 값을 다 상수 값을 다 바꿔야 되죠. 그죠? 근데 기호 상수 표기를 하면요. 이와 같이 샵 define exchange rate에 1050 이 값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유지 보수하는데 매우 편리해요. 그래서 이 기호 상수를 만들 때는 샵 define 문을 쓰는데 샵 define 기호 상수 그리고 실제 값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샵 define exchange rate 1120 이렇게 쓰는 거죠. 얘는요 컴파일 이전 단계의 전처리기, 영어로는 프리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소스 코드에 있는 기호 상수 값을 모두 값으로 치환하는 이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들어오게 되면 전처리기가 컴파일러 전 단계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잠깐 네이밍에 대해 살펴보면요. 변수와 함수 이름은 그 역할에 맞는 적절한 이름을 지어야 돼요. radius, circle, area 같은 거죠. 딱 보면 radius는 반지름이고 circle area는 원의 면적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함수 이름도 set, count, get, max 이런 식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근데 관례적으로 기호 상수하고 매크로는요 영문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단어와 단어 사이는 밑줄 언더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주고요. 변수나 함수 이름은 영문 소문자로 표기하는데 전역 변수는 특별하게 G 언더바라고 하는 접두를 붙여주시면 에러를 줄일 수가 있죠.
자, 이제 기호 상수를 다시 보면 cons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const 자료형 변수 이름 이꼴 초기값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const int exchange rate 이꼴 1120 이렇게 써줄 수도 있죠. 변수에 const 키워드 값을 붙이면요, 이거는 값을 변경할 수 없는 변수, 즉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const by 이렇게 선언하면 변경이 불가능해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exchange rate 같은 매크로 값을 선언했고요. 1120을 선언했어요. 자, $1 이퀄 1, $2 이퀄 2 이렇게 했고, 여기에 있는 $1에다가 exchange rate을 곱해서 1을 만들고요. $2에다가 exchange rate을 곱해가지고 2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요, $1에 있는 값 1달러는 1120원이고 2달러는 1140원입니다. 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만일에 환율이 10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프로그램 안에서 얘만 고치면 되죠. 이 코드는 그대로 놔둬도 실행이 잘 됩니다. 굉장히 프로그램 유지 보수할 때 편리하겠죠, 그죠? 예. 만일에 여기다가 .5 뭐 이런 거를 붙여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요, 에러 없이 잘 컴파일 되고요, 2달러는 1101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자, 다음은 const int exchange rate을 1120으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실행 코드의 결과는 앞과 같아요, 그죠? 이와 같아요. 그리고 얘를 역시 1050으로 바꿔주면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요, 이와 같은 실수값 선언이 가능할까요? 네, exchange rate을 1050.5 이렇게 코드를 한번 수정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세요. 1050.5는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를 정수에 어사인 하게 되면요, 0.5가 자동으로 잘려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켜도요, 얘는 2100으로 그 결과는 앞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define과 const 둘 다 공통적인 내용은요, 상수로 쓰는 거예요. 상수 쓰는 거죠. 근데 처리할 때는요, 샵 define는 전 처리기가 상수값을 값으로 대치를 시켜요. const는요, 컴파일 단계에서 값이 할당되고 고정돼 가지고 사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타입 검사가 무의미해요. 그런데 const 같은 경우는요, int, character, float 같은 형이 따라오기 때문에 안전한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형 체크를 하지 않는 경우죠. 샵 디파인보다는 컴파일 할 때 형 체크를 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const가 조금 더 안전합니다. 메모리는요, 이거는 define 같은 경우는요, 전처리기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기호 상수 값으로는 이게 메모리가 전혀 할당 안 돼요. 근데 const는요, 어떤 값을 위한 메모리가 할당되고 그 값을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지고요. 사용 영역은요, 코드 전역에 걸쳐서 define은 사용할 수 있지만 const는 선언된 블록이나 함수 영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이점을 알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